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올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반영됐던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51만 대 정도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. 가장 큰 폭의 판매량이 유럽 시장 안에서 이제 발생이 됐다.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처음으로 좀 부활했어요. 2년 만에 좀 부활을 했는데 독일만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유럽 안에서 주변 국가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영향들. 무너지지 않는다. 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.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. 워낙 사실 뭐 반도체가 강하니까요, 그렇죠? 네. 그러나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. 코스닥이 가려고 하면 2차 전지, 바이오 이런 게 움직여야 되잖아요. 2차 전지가 최근에 움직이긴 하는데 뭐 본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수급 이슈로 좀 가는 것 같아서 네. 그죠? 고민이 좀 있는 거죠. 네. 일단 코스피 지수와 괴리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죠. 뭐 일단 역사적인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.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뭐 셀사의 경우에도 뭐 2월 중에 수익률 지표 그런데 오늘 지표에서 상승폭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SK이노베이션이 한 23%대 수익률이 좀 나옵니다. 삼성 SDI가 한 10%대, LG 에너지 솔루션이 3%대 기간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뭐 반도체라든가 주요 대형주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과 좀 대비돼 보면 여전히 수급 기준은 다소 좀 정체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뭐 증시예탁금이라든가 뭐 신용잔고도 역대 최고치 구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뭐 유입은 되고 있는데 연속성은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뭐 최근에는 뭐 물론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. 상단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단 EV 그죠? 네. EV는 뭐 사실은 좀 멀리 있고 그죠? 네. 그다음에 ESS도 조금 눈에서 멀어졌고 지금 눈에 가장 2차 전지의 강력한 모멘텀은 로봇하고 또 코스닥의 수급이진 거죠. 네. 네. 오늘의 상승 기조를 보면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양산 기대감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중국의 ESS 통제 관련된 이슈가 좀 그런 있었습니다. 이슈가 이 보면 있었죠. 예. 원격 제어 관련된 부분은 원격 제어 기술이 좀 탑재된 ESS를 일단 수입 금지 또는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사실 뭐 과거에 뭐 서버의 백도어 이슈가 좀 부각돼 있기 때문에 뭐 화웨이 같은 통신 장비가 미국에 좀 진입을 하지 못했던 것과 좀 결이 좀 비슷하지 않나. 다만 전체적인 사항들이 뭐 ESS의 공급망 전체를 좀 차단하거나 배터리 기술을 모두 다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수급적인 기조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수 있는 대안이 전고체 배터리다.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들이 재차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1월 달 한 중간에 중순경에 어떤 수급 기조를 좀 끌고 왔는데 2월 달 초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일부 상승폭이 좀 반납이 좀 됐고요. 오늘 일부 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폭에 대한 어떤 괴리는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사이클 지표에서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이 좀 명확하게 되려면 단순하게 뭐 이슈에 의해서만 좀 가는 것은 주가 연속성 관점에서 좀 제한적인 요소이기 그렇죠. 때문에 예. 본업이 사실 좋아져야죠. 그렇죠. 반등이 될 만한 요소가 좀 중요할 텐데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반영됐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뭐 작년 3분기죠.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폐지가 됐고 이게 월간 데이터에서 보면 일단 판매량이 좀 감소된 것 그리고 수치상으로 보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뭐 글로벌 생산 전략이라든가 일단 장기 사업화 전략들이 대폭 좀 수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만 보더라도 뭐 28조 원 규모의 셀과 뭐 소재 관련된 공급 계약들이 모두 다 해지됐던 그렇죠. 그런 원인들이 좀 가장 컸는데 오히려 좀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총량들이 작년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21% 정도 글로벌 성장 기준을 좀 이어갔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뭐 중국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는 점. 그러니까 중국을 좀 제외하고 연간으로 좀 보면 유럽 시장이 2024년도 대비해서 35%가량 정도 증가했는데 일단 2024년도 캐즘의 돌입 구간은 사실상 뭐 이 유럽 시장 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게 되면서 이 판매량이 좀 급감했던 그런 원인들이 좀 가장 컸는데 사실 작년 기조에서 보면 뭐 보조금 정책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12월 데이터의 기준을 보면 51만 대 정도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. 이 수치는
최근 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는 뭐 가장 큰 폭의 판매량이 유럽 시장 안에서 이제 발생이 됐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, 미국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기준에 대한 연간 데이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43% 정도가 좀 감소했습니다. 그러니까 역성장 기조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, 데이터 상에서 보면 뭐 인센티브 종료 후에 뭐 10월달 지표에서는 41% 정도가 좀 감소가 됐고 11월 5.2% 정도 감소. 제가 지난달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는데 12월 데이터는 아직 그때 당시 좀 집계가 좀 안 됐어요. 제가 한 25%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수치를 보니까 45% 정도가 증가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프로모션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바닥은 좀 확인했다.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뭐 미국 시장도 인센티브 폐지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있었지만 뭐 일단 판매량이 좀 반등한 점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그런 거 보면 참 정치가 중요해요, 그죠? 정치인들은 노이즈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네. 인식돼 있는데, 그 미국이 민주당이 계속 뭐 해리스가 대통령을 이어갔으면 친환경 정책이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, 네. 그죠? 트럼프가 되면서 이걸 다 뒤집으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. 네. 본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EV 전기차 쪽이 통틀어서 보면 그래도 성장했다, 그죠? 네.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여전히 뭐 제한적이고 부진할 텐데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 그러셨어요. 그 이유는 뭔가요? 예. 일단은 12월 기점에서 보면은 프로모션 효과가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됐던 것 같고, 네. 다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됐던 배경은 테슬라가 좀 잘 팔렸다기보다는 유럽에 있는 뭐 유럽산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이 시장 점유량들이 좀 증가된, 그러니까 신차의 출고 효과가 좀 크게 반영이 됐는데, 일단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올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1월 달만 하더라도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처음으로 좀 부활했어요. 2년 만에 좀 부활을 했는데 1월부터 좀 적용됐던 데이터, 아직 정확한 판매량 집계는 좀 되고 있지는 않지만 12월 달 판매량보다는 그래도 좀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,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. 그렇다면 이제 유럽향 시장의 확장 기조가 명확히 그런 방향성들을 보여준다면 일단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반등 포인트들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뭐 전기차 본업이 좋아지면 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. 네,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, 특별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 이런 게 있었군요. 기대가 되고, 또 하나 사실은 EV의 판매, 그다음에 ESS하고 또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었잖아요. 네.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반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리튬 가격인데, 리튬 가격 동향은 최근에 어떻습니까? 가격 동향을 보면 일단 무너지지 않는다. 2월 최고가 기준이 162위안, 키로당 162위안을 좀 돌파했는데, 일단 제가 지난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122위안 초반,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구간이 145위안에서 한 150위안까지 올라갔는데, 이 가격선은 현재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한 140위안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방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했다. 뭐 과거처럼 뭐 80위안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 출하량들이 올해 이제 1분기부터 회복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 이 부분 충분한 기대 요인들은 될 수 있는데, 생산 효과의 연동 효과는 단순하게 뭐 독일만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유럽 안에서 주변 국가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영향이다. 그렇다면은 유럽 시장의 성장률은 2025년도보다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겠고요.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9월 30일자에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종료됐던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별로 뭐 각각 뭐 개별 주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좀 지급하는 어떤 수단들이 구체화된다거나,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로모션 효과가 좀 확대되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점유 과정이 작년 4분기보다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, 그래도 전기차 캐증 구간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, 특히나 리튬 가격의 안정성과 맞물리면서 소재사들의 이익 개선 효과들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뭐 ESS라든가 뭐 전고체, 원통형 배터리 같은 개별적인 어떤 기술 이슈를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선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결국 이제 본업이 늘어서야 이제 반도체도 가는 거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. 뭐 AI 수요가 늘 것이야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, 실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많이 돼야 되지만 좀 먼 얘기고, 리튬 가격도 안정됐고
ESS는 여전히 뭐 주목해야 되는가? 성장의 숫자가 좀 찍히는 거는 앞으로 ESS에서 계속 좀 찍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렇죠. 네. 지금 ESS 부분은 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지금 미국 자체 뭐 합작법인 뭐 설립된 뭐 공장 안에서도 전체적인 뭐 전기차 배터리 가동률이 하회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지금 종합해 본 내용들을 보면 일단 2020년도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가동률 부분을 상당히 좀 ESS 부분으로 좀 대체해서 가동률 좀 올리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의 연동 성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올해 상당한 수익성 방어를 ESS 부분에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기대될 수 있겠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좀 LFP 배터리에 관련된 모멘텀 없죠. 다만 3원계 배터리를 좀 기점으로 한 ESS 부분에 대한 이 북미 수주가 아마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구체화되지 않을까. SK 이노베이션도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북미향 ESS에 관련된 성과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주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뭐 저조했던 전기차 배터리의 가동률과 대비되게 이익 개선을 위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